조금 벌든 많이 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나중에 그런 삶은 왔다 갔다 해요. 똑똑한 소비를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내가 큰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으시고요. 열심히 내가 움직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하공장에서 일하던 17살 소녀에서 자산연구소 대표가 되기까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을 현실로 이룬 자산 전문가 전혜림. 그녀가 오늘 당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줄 재테크 비법을 전수한다. 안녕하세요. 자산 전문가 전혜림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또 그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 돈이 들까요? 혹시 많이 들까봐 지레 포기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촘촘한 재테크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당신, 그 꿈을 위해 얼마나 촘촘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루, 한 달, 1년 단위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꿈을 실현시켜줄 경제적 기반 다지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전혜림. 그녀에게 듣는 대차고 알찬 인생 프로젝트. 자산 전문가 전혜림의 숨어있는 퍼즐을 찾아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일단 초반에는 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재테크의 팁을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의 그래프를 혹시 그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하도 인생의 그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까지. 제가 그려봤는데, 40대에는 제가 상승 곡선을 들여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예, 어떤가요? 예, 제가 다행히 오늘 그 책 표지를 이제 나중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책 표지가 너무 예쁘게 사진이 나와가지고 싱크로율을 맞추는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다시고 이럴 때, 똑같았다고 책 표지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는, 좀 어렸을 때 남동생이 이제 연년생인데, 남동생을 낳다가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참 그렇죠. 그래서 새엄마가 좀 몇 번 바뀌시고요. 또 새엄마가 또 역할을 충분히 그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큰 집에서 이제 친척 집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저희 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둘 중에 한 명만 고등학교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가든지 너가 가든지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남동생을 너무 사랑하니까 또 제가 누나로서 이제 학업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안개꽃이 나오는데 제가 안개꽃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갑자기 사라진 전혜림을 안개꽃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제 별명이 안개꽃이 되었습니다. 예, 창문은 굉장히 크게 그렸죠. 근데 저 창문은 뭐냐면 그러면 학비를 벌어야 되는데 그럼 뭐를 했을까요? 제가 새엄마 손에 끌려서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그 지하 공장에서 딱 창문을 봤을 때 이 창문은 굉장히 조그만 창문이었어요. 저 창문은 굉장히 크죠. 근데 굉장히 조그만 창문이었는데 그 창문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창문에 이렇게 발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혹시 지하에 사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학교 다니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는 제가 일을 하면서 학교는 꼭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새엄마 몰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 학교를 다니면서 제 꿈은 뭐냐면 남들하고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죠. 왜냐하면 뭐 다 똑같죠, 생활이.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기 생활에 맞춰서 또 생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뭔가 달라야 되고 지금 환경은 제가 만들어준 환경은 아니지만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있었고 지금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몰래 돈을 모아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저는 다른 잡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친구가 무역회사가 있는데 혜림이 너 한번 인터뷰 한번 가서 봐봐라. 근데 저는 사실은 누가 저를 가르쳐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집을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저를 타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저만이 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타자기가 보이는데요. 이 타자기는 제가 그 무역회사 인터뷰를 보러 갔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뭐 이제 고등학교 막 상고 졸업한 친구들이 의료기기 소독기 회사였는데 쭉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 끝에 앉아 있었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줄이 굉장히 긴 거예요. 막 주산, 부기, 타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쓸 게 없는 거예요. 딸랑 한 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팁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맨 마지막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근데 뭐 믿고 왔냐고 딱 그 첫 마디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믿고 타자 칠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하는데 그럼 부기 뭐 격리 업무는요? 그래서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게 왜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데 일을 주시면 열심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를 믿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럼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때 돈 안 주시고 자르셔도 된다. 그럼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떨어졌구나. 뭐 당연히 떨어지죠. 이래 아무 생각 없이 교육도 못 받고 왔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한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경상도 분이었었는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갔죠. 갔더니, 너가 말한 대로 일주일만 시간을 주겠대요. 근데 제가 하는 업무가 그때 격리 업무하고 타자 이렇게 해서 팩스 보내고 이런,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타자를 일주일 안에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복사기를 지금 있었으면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탁 찍어가지고 모델명 딱 가져갈 텐데 적어가지고 타자기 중고 집에 가서 타자기를 샀어요. 타자기를 사서 밤낮으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타보다 영타를 더 잘 쳐요. 지금도. 막 밤낮으로 막 매일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격리 업무라고 해봤자 뭐 계산기만 있으면 되는 업무고 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뒤에 영수증 붙이고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하는 일. 근데 너무 제가 그 전에 했던 일들은 너무 힘들고 몸이 고단하고 또 막 힘들고 밤늦게 끝나고 먼지 먹고 막 이런 일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깨끗한 옷을 입고 또 그냥 격리 풀 붙이고 전화 받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다 더 일을 많이 했죠. 일을 많이 하게 되고 했더니 6개월 만에 대표님이 그 밑에 더 해야 된다. 밑에 직원을 두고 너는 다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타자기를 열심히 치고 그 회사에서 2배, 그 당시에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은 그 당시 다녔던 친구들보다 월급을 한 2배 정도 제가 높이 했고 또 그 중간에 결혼도 하게 됐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예쁜 딸아이를 둘을 낳았고요. 여기는 너무 큰 성장한 아이가 지금 있지만
예, 아이를 낳았고. 그런데 제 그 행복은 좀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년 전, 13년 전에 제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면서 그때 제 모습은, 고졸 출신의 사채빚이 너무 많은, 예, 딸 둘인, 또 부모님 안 계시고, 갈 데 없는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 아이들을 딱 데리고서 한강을 딱 갔죠. 가가지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갔는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물이에요, 물. 수영을 못해. 그리고 춥고 그러는 거 너무 싫어요. 추운 거 너무 싫고, 물을 무서워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추워요. 춥고, 또 자세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좀 죽더라도 따뜻할 때 죽자. 그래서, 6개월만 좀 더 살아보자. 그래서, 6개월만 한번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따뜻할 때 죽어야지. 이러고 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동생한테 얹혀 살았어요. 그때 저는, 갈 데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었고, 뭐 잘하는 것도 없었고, 비빌 언덕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저만 보면 우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안쓰럽다고.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차라리 저한테 라면을 사주든지, 생활비를 주든지, 힘을 주는 얘기를 해야지. 울고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도 안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고졸 출신으로는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앞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롱텀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대학교를 야간을 다니면서, 예, 열심히 일도 하고, 하게 됐죠. 그리고 모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봤는데 너무 많이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의 얘기를 듣고, 나도 해야 되겠다. 저 사람도 하는데 왜 내가 못할까.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1년 만에 억대 연봉, 전혜림을 치면 1년 만에 억대 연봉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예, 1년 만에 억대 연봉이 되었고요. 비빌 언덕도 없던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불구하고 저는 잘 됐어요. 예, 왜냐하면 잘 되는 이유를 찾아서 그 한 가지, 두 가지 갖고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 굴을, 사람을 자꾸 만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손가락 안에 진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제 삶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였냐면, 한 명의 CEO를 만나려고 하면 소개받고 이렇게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뭐를 했냐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을 들어가자. 그때부터 CEO 분들이 있는 곳을 제가 찾아 들어갔죠. 제가 생각하는 건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투자 없이는 리턴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머릿속에 딱 갖고 있거든요. 거기 있으면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알게 되고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릴 거는 뭐냐면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호랑이 굴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카네기라는 그런 단체를 갔어요. 카네기 연구소. 거기 가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여자는 리더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될 수가 없지? 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 저를 잘 듣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 포기를 하지 남들 얘기에 제가 휘둘리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저잖아요. 주인공은 전데 엑스트라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조언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은 하겠지만 그걸로 해서 제 인생을 왔다 갔다 뭐 주연이 뭐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120명 정도 있을 때 제가 이사를 했었는데 그때 뭘 얘기를 했냐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되게끔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를 했냐면 데일 카네기 연구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해서 하니까
그걸 공부한 걸 가지고 바로 사무실에 와서 직원들한테 쓰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거 있게 칭찬해라,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리더십에 대해서 그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CEO들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그걸 하면서 또 리더십 센터를 다니면서 2박 3일 제가 왜 투자 없이는 리턴이 없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거기서도 또 다른 CEO들도 만나면서 2박 3일 동안 몇백만 원을 지급하고, 지불하고 또 공부를 했어요. 하고 또 나중에 뭐 정경련이라든지 이런, 제가 지금 정경련에서도 사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제가 그런 몇천 명의 그런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뭐냐면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열심히 신뢰하는 모습이 그런 기타에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뭔데 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쟤는 선입견을 먼저,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강의를 했더니 제가 그때 모피를 걸치고 갔었거든요. 또 책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또 얼굴도 또 막 이렇게 하고 갔더니 어떤 분이 Q&A를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밥맛 없어서 집에 가려고 그랬었다고. 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제가 지금 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프라인 또 온라인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겸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점을 부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내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노는 사람이 많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다른 복은 없어도 인복은 많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저는 사람을 봤을 때 단점이 물론 보이죠. 보여요. 보이지만 장점을 더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걸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상대방한테 장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또 페이스북 작년에 제가 파티를 했어요. 여기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작년 초반부터 해서 제가 페이스북을 했는데 그냥 저의 일상을 그냥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뭐 독자도 있으실 거고, 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보고 또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하도 보자고,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보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사진과 이 여자가 일치할까? 딱 그거 하나야. 아니, 페이스북에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정말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정말 이 그림이 나오는지, 저 그래서 안 만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른 소셜 전문가한테 여쭤봤죠. 내가 이렇게 저녁을 한번 먹어도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야, 먹어봤자 10명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다면 한번 만나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저녁 같이 먹자고 한 3만원씩만 갖고 오고 나머지 제가 쏘겠다 이랬어요. 한 10명이니까 뭐, 그 정도는 제가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근데 148명이 참가 신청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멘붕이 왔죠. 그래서 또 소셜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148명이 신청을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얘기를 했더니, 야 그거 다 있잖아,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 아니 그래서 삼겹살집을 해야 될지 뭐 어디를 식당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그럼 돈을 먼저 받아봐. 근데 돈을 받으면 저를 어떻게 한다고 돈을 받고 돈을 보내겠냐고요. 사실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조금 뭐지? 그쵸? 100명이 넘게 돈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남의 그런 예식장에서 파티 아닌 파티를 하게 됐어요. 그래 8월 말에 제가 파티 장소를 잡고, 그리고 제가 한 스텝을 한 10분을 그 참가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돈 내신 분들 중에서 좀 젊은 분들 한 10분을 제가 추려서
그분들을 스텝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밥 사주면서 막 어떻게 할까지 고민을 하고 또 그냥 저를 보러 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얘기를 했죠. 파티하는데 뭐 없냐 이랬더니 와인잔도 주시고 모자도 주시고 꼭 컬러볼도 주시고 뭐 와인도 주시고 뭐 하여튼 선물이 치과에서는 뭐 치과 세트부터 해가지고 뭐 샴푸, 린스 뭐 기능성부터 해서 그냥 그날 참가만 하셔도 한 6만 원어치는 가져가셨어요. 예, 그리고 선물을 다 진짜 너무 많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또 1부에는 또 제 아나운서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또 진행을 했고 또 두 번째 2부에는 레크레이션 하는 여기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와가지고 와서 또 그 뭐지 싸이춤 예 그때 뭐 그 뭐였죠 말춤 다 같이 우리 스태프들이 추고요 또 다 같이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랑 같이 춤을 따라하는 예 게임도 하고 예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도 소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소셜도 재밌고 또 오프라인도 또 제가 내가 뭐 있는 척, 뭐한 척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심은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거나 뭐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장점을 부각하고 또 진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마인드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너무 좋은 마인드를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긍정적인 사고만큼은 왜 성공한 사람들은 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 뭘 해야 돼. 너무 빤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통점은 맞아요. 똑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제가 아인슈타인을 본 적은 없지만 이분이 얘기하신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정신병자와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근데 우리는 공부 안 해. 근데 왜 성적이 이 모양이에요?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히 내가 움직이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정신병자가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동굴식 사고를 먼저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동굴식 사고는 뭐냐. 동굴을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떻죠? 어둡고 깜깜하고 답답하죠. 그쵸? 근데 터널은 어떻죠? 어둡고 깜깜한 건 똑같지만, 터널을 지나고 나면 되게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 나만 이런 것처럼 얘기해요. 나만 고민 있고, 나만 힘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예,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의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나중은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시면 삶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 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냐면 제가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행복하냐? 고민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1000억을 가진 사람도 몇백억을 가진 사람 고민이 다 있어요. 더 많아.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해. 예, 여러분들 편하게 사세요.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여러분들 꿈이 있으시죠? 예, 저도 꿈이 있어요. 이놈 꿈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꿈 때문에. 예, 요즘 젊은 친구들 꿈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막막하다라고 캥거루족도 있고 캥거루 그런 은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걸 한번 제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몇 가지인데 참 좋죠. 세계 일주. 예, 석박사 제가 지금 석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후원 및 나눔, 열렬한 사랑 나누기, 히말라야 등반.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뭐를 했냐면, 금액으로 환산을 시켰어요. 금액으로. 그래서 2억, 1억 뭐 해서, 1,000만 원 해서 보통, 그럼 한 이 정도 들면,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걸 금액으로 한번 환산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얼마나 들까요? 저는 지금 한 몇 가지만 적어. 사실은, 한 20가지 돼요. 20가지. 돈 안 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정말 많지만, 제가 쓴 버킷리스트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뭐 시간이 길었으면 제가 제 4억을 드는 데 있어서 지금 얼마만큼 환산을 해서 얼마만큼 돈을 모아서 어느 몇 퍼센트 나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낮죠. 마이너스 금리가 있어요. 세계도. 그런데 뭐냐면 예전에는 금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그런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였어요. 왜? 내가 갖다 쓰고 교육자금이든 결혼자금이든 기타 아이들 주택자금이든 다 넣어놔도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독하게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축과 소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기 전에 회사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막 그런 동아리 막 해서 스터디도 하고 그러시죠.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연봉 협상하고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데 소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소비.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적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소비에 대해서 한번 똑똑한 소비를 한번 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너무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한 8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너무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선저축 후 지출. 예, 다 아시는 내용이죠. 마음이 안 따라주고 행동이 안 따라주죠. 예, 지출 다 하고 나서 저축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안 모여요. 그런데 뭐냐면요. 정말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돈을 다 쓰고 저축을 해도 돈이 부족하고요. 저축을 하고 남는 돈 갖고 지출을 해도 돈이 부족해요. 월급을 다 갖다 놓고 다 써도 돈은 부족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연령대는 안 적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대, 30대, 40대에 따라서 내가 소득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테이지는 다 달라요. 20대 때는 나는 한 70%는 난 저축을 한다. 예,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하지만 30대, 40대 되면 조금씩 작아져요. 왜냐하면 아이도 낳고 집도 구입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죠? 저축을 먼저 내가 20대다. 그럼 70%, 100에서 70%는 저축부터 하는 거예요. 30% 가지고 뭐를 하죠? 밑에 보면 가계부도 쓰라고 나오는데 지출 통장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단계는요. 먼저 쓰세요. 지출부터. 2단계는 지출을 쓴 걸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3단계 반성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쓴 거야? 이렇게 반성을 하게 돼요. 4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산을 세우게 돼요. 식비를 줄여야 되겠구나. 내가 옷을 너무 많이 샀어. 이런 걸 줄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가계부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예, 저희 1,000원 쓰는데 여러분 10분 고민하세요? 바로 나가죠. 10,000원 쓰실 때는요? 바로 나갑니까? 안 나가세요. 여기는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예, 5만 원 쓰면 하루를 고민하래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죠? 예, 여러분들 이런 생각, 내가 돈을 쓰는 데서 이 돈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통장 쪼개기 많이 들어보셨죠? 통장을 쪼개라, 통장을 어떻게 쪼개냐고요. 그쵸? 예, 월급 들어오는 통장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내가 저축하는 투자는 월급에 있는 통장에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고정비용.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 또는 핸드폰 요금 딱 떨어지게 나가는 돈 있죠? 거기다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또 투자는 내가 뭐 보험료라든지 또는 저축, 펀드, 적금, 뭐 이런 것들, 예금, 뭐 이런 것들은 거기다 넣어 놓으시고요. 또 소비, 지출. 제가 뭐라 그랬죠? 만약에 100만 원을 보면 30만 원은 넣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30만 원을 넣어 놓는데 거기에 무슨 카드를 써야 되죠? 체크카드. 예, 체크카드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핸드폰에 딱 찍히면서 얼마 남았는지를 하면서 지름신을 없애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 통장이 있어야 돼요. 너무 돈이 급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갑자기 또 엄마가 아프시거나 또 뭐 하시거나 이럴 때 급하게 써야 될 자금들을 넣어놓는 예비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통장을 4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를 쓰실 텐데 저는 신용카드를 요즘에 너무 안 써요. 아예 안 써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 체크카드만 써요. 써야 되는 이유가 뭐 소득공제도 공제지만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돈의 그런 것들을 압박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모을 수가 있어요. 보험료는 지출을 무리하지 않게. 하지만 뭐냐면 빨리 죽는 것도 리스크. 이제는 오래 사는 것도 리스크예요. 예, 그쵸. 너무 오래 살아. 요즘 머리만 안 다치면 예,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 비율에 따라서 30% 중에 또는 뭐 100% 중에서 내가 그런 몸에 대한 오래 사는 거, 빨리 죽는 거에 대한 리스크 헤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종잣돈 모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종잣돈 하면 그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종잣돈을 모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정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죠, 당연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5,000원짜리 밥을 먹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커피를 4,000원, 5,000원짜리 먹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커피값을 제일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제가 커피를 몇 잔 먹냐? 4-5잔씩 먹어요. 근데 제가 사 먹진 않아요. 누가 사주면 먹어요. 근데 제가 제일 아껴요. 밥값은 안 아까운데 커피값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배가 얼마예요? 한 2,000원? 2,500원? 예, 마찬가지. 그럼 담배 피시고 커피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얼마를 아끼는 거예요? 그쵸? 그 돈을 한 달 모으고 또, 1년이 되고 그 1년이 또 10년이 되면 이거는 지금 복리로 계산이 안 됐지만 복리로 계산됐을 때는 그냥 거의 한 1억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예,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큰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을 일단 접으시고요. 내가 지출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좀 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쵸? 예, 한번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종잣돈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20대에 있는 분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뭐 직장을 다니던 뭐 돈을 뭐 조금 벌든 많이 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나중에 그런 삶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8번째, 제가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월급의 10%는 자기 개발에 투자라고 제가 써놨어요. 예, 저도 제가 생각해보면 저한테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전혜림이에요. 예, 제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선 계속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거기만 만족하고 살았으면 지금은 제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지하에서 창문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삶에서 어둡고 깜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걸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또 간과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의 또 인생의 이모작, 또 인생의, 지금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한 40대 되면 또 뭐 40, 50대 되면 또 직업을 또 바꾸고 이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노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가.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나는 사회복지 이런 것들,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주부들. 그냥 애들 유치원 보내놓고 나서 그냥 드라마 막 연달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왜 시간을 그렇게 버리는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애도 하나인데, 애 유치원 보내고 나면 너는 너 시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 준비를 애 크는 동안 너는 그걸 해라. 그리고 아이가 크고 났을 때는 너가 네 잡을 가져야 된다. 그 미리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예. 그래야지만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부터라도 편한 시간을 잡으셔서 뭐 하라고요? 가계부. 예, 가계부. 어플도 좋으니까 쓰는 습관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변화된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네. 자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정말 골프하고 애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제가 무료 경제교실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로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보내고, 놀이로 해서 신용불량자도 만들고, 카드를 쓰면 어떻게 되고, 이런 그런 거 있죠. 회사에 그런 주식을 사는 그런 것들도 배우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배웠고요. 지금은 큰애가 대학생이에요. 큰애가 대학생이고, 작은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은, 체크카드를 줍니다. 체크카드를 주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압력을 많이 넣죠. 예. 네가 이 돈을 모았을 때 1년 후. 또 이 돈을 모았을 때 5년 후. 10년 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 등록금만 내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거의, 서포트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유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그래서 본인이 긴장감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지금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산 관리 네. 업무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네, 흔히 네. 말하는 그 부자라고 하는 네, 고액의 네. 자산가들을 많이 네, 네. 뵈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좀 네. 궁금합니다.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막 휴일이나 이런 때 돈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가지고 가서 CD기에 쫙 하면 못 뜨죠? 수수료 700원, 1000원 막 이렇게 뜨죠? 부자들은 그런 거 안 써요. 푼돈을 아껴요. 정말로. 우리는 저 막 가가지고 쫙 하면 1000원 가지고 와서 막 세고 그냥 오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금요일날 돈 다 뺀다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정말 그래요. 푼돈을 아껴요.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그렇고 나쁜 말로 하면 그렇지만 뭐가 됐던 간에 푼돈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돈을 쓸 때는 진짜 큰 금액 확 쓰시는데 평상시에는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안 쓸 확률도 되게 커요. 되게 아껴. 돈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걸 항상 느꼈어요. 예, 신발끈도 오래 묶으시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푼돈을 아끼시고 돈을 사랑한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한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일은 재미없지만 네. 그 수입이 또박또박 일정하게 들어가는 일과 네. 그 일은 재밌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 두 가지 네. 일이 있을 다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저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저는 일정하게 돈 들어오는 거 물론 좋죠. 편안해. 예, 편안한데요. 저는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버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혼하고 나서 돈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모 회사에 금융회사에 들어갔을 때 지인들도 없이 제가 1억 연봉이 됐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쵸? 근데 제가 그때 뭐를 했었냐면 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시간은 제가 별로 없었어요. 애들 밥도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은 없고 또 돈은 벌어야 되겠고 사람은 만나야 되니까 나는 짧은 시간에 돈 있는 데서 구르겠다. 이래서 제가 골프 연습장에 가서 12개월 할부로 긁었어요. 지금도 저는 할부를 절대 안 해요. 예, 그때 너무 오래 끊기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는 방법, 내가 지금은 좀 불안하지만 될 수 있는 지금보다 급여 생활하는 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거는 본인의 손에 달렸지만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것 같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남들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석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많이 컸죠. 예. 많이 컸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그 목표는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꿈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금도 50대기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목표가 있어요. 예, 목표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도 지금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삶.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책을 내고 다시는 안 낸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애 낳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지금 두 번째 책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삶을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같은 시간 일을 하고 비슷하게 돈을 벌어도 통장의 잔고는 다 다르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대하는 원칙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촘촘한 재테크의 퍼즐을 맞춰서 보다 짜임새 있고 또 윤택한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All these ups and downs, they trip up our